지금 열심히 살아야 나중에 편하다. 고추장 작은 단지 하나 보냈어. 반찬으로 먹으면 좋을 거야. 내가 직접 담근 건데 아직 푹 익지는 않았어. 9월 24일. 이전에 소고기 장조림 보낸 거 잘 먹고 있니? 왜 맛이 있다 없다 말이 없니? 하여간 무심하긴. 맛이 있는지 없는지 알려주면 계속 보내든지 말든지 할게. 방금 보신 문자 메시지는 자취생이라면 부모님께 한 번쯤 받아봤을 법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아들에 대한 그리움과 절절한 걱정이 줄을 이루고 있는데요. 마치 문자 메시지 같았던 앞선 내용은 조선후기 실학자 연암 박지원 선생이 1796년 아들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입니다. 자식을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은 지금과 견주어도 다를 게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전달하는 수단만큼은 많이 변화했죠. 이제는 손편지 대신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안부 인사를 묻곤 합니다.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변화해온 통신수단. 우리의 마음과 소식을 전하는 방식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오늘 그 발자취를 한번 따라가 보려 합니다. 역장 박삼열과 함께하는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운 역사 이야기. 간이역 지금 출발합니다. 오늘날과 같이 통신수단이 발달하지 못했던 예전에는 서찰을 보내거나 방을 붙이는 등 소식을 전하기 위해 먼 곳을 직접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주로 사람을 통해 전달된 편지는 배달하는 사람을 전인이라 일컫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으로 위급상황 시에는 적절치 못했기에 다른 방안을 도입하게 되는데요. 북을 치거나 새를 보내는 등의 방법도 있었지만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바로 봉수였습니다. 흔히 아시는 것처럼 봉수는 높은 산에 위치하여 낮에는 연기, 밤에는 불빛으로 소식을 전했는데요. 연기나 불빛의 개수가 많을수록 위급 상황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비나 눈 등 자연의 영향을 많이 받는 통신수단이었기에 어려움이 존재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1884년 당시 조선의 임금이었던 고종이 근대화된 우편 사업이 필요하다 주장하는 홍영식의 말을 듣고 우정총국을 설립하라 명하게 됩니다. 그렇게 조선에는 정부가 관할하는 우편제도가 도입되게 되죠. 이러한 우편 사업은 불과 18일 만에 중단됩니다. 이유는 갑신정변 때문이었죠. 정변으로 우정총국은 폐지됐지만 10년 뒤 지금의 우체국과 같은 우체사가 설립됩니다. 그때 비로소 근대적인 우편 업무가 다시 시작된 거죠. 그리고 1897년 조선이 만국우편연합에 가입하면서 외국과의 편지 왕래가 가능해졌는데요. 국내뿐 아니라 외국으로까지 마음을 전하게 되면서 1980년대 이후 한국에선 펜팔이 유행하게 됩니다. 이는 최근까지 유행될 정도로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혔다 볼 수 있을 정도죠. 마음을 한자 한자 소중히 써내려가던 편지는 인터넷이 보급된 이후로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편지보다 빠른 통신수단, 전화는 언제부터 우리나라에 도입된 걸까요? 도입된 전화는 궁에서 먼저 사용했는데요. 당시 신하들은 고종황제와 통화하기 전에 4번의 큰절을 올리며 목소리에도 예를 갖췄다고 전해집니다. 그렇다면 궁 밖에 일반인이 전화기를 사용하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였을까요? 바로 1902년부터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비싼 요금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이들이 극소수였죠. 1924년 서울의 전화 가입자 수가 6,000명으로 늘었지만 일본인이 전체의 82%를 차지하며 당시 전화통신은 일본인을 위한 문명으로 자리 잡힙니다. 일제 패망 직전에는 전화시설까지 공출하면서 일반인들의 전화 사용을 억제했는데요. 이는 일본의 불리한 정보나 소문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다고 하네요. 해방 이후 대한민국 정부는 무선전신과 전화 운영권을 매입하여 국제통신사업의 자주권을 확보했고 1981년 전화기 자급제가 실시되면서 전화 가입자가 직접 전화기를 구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라마 응답하라 시리즈에서 자주 접했던 삐삐라는 무선 호출 서비스가 시작되었는데요. 8282-486 등 숫자를 활용한 메시지를 남기고 공중전화나 집전화로 연락하는 등의 방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1988년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이 휴대전화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휴대전화, 즉 휴대폰이 출시하게 되는데 그와 함께 롤리팝, 고아라폰 등 여러 휴대전화가 인기를 끌게 됩니다. 2006년 국내 휴대전화 가입자 수가 4천만 명을 넘겼고 우리나라엔 1인 1휴대폰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스마트폰이 보급된 이후인 2018년에는 대한민국 전체 인구수보다 많은 수의 휴대폰이 개통되면서 사람보다 휴대폰이 더 많은 세대를 살고 있는 중이죠. 앞으로 우리의 통신수단의 발전은 얼마나 더 남아있는 걸까요? 얼마나 어떻게 남아있든 마음을 전하는 우리의 진심은 항상 비슷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누구에게 무엇을 통해 마음을 전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오랜만에 친구와 연락해보고자 합니다. 저의 그리고 당신의 마음이 전달되길 바라면서 오늘 간이역 도착을 알려드립니다.